병렬 구조는 실은 선생님 입장에서 별로 할 게 없는 게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서 앞에 있는 동사 모양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나눠지니까 해석을 통해서 미술이 하는 일인지 또는 미술을 감상하는 사람이 하는 일인지를 밝혀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엔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미술이 하는 일이라면 파란색으로 연결을 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네모에 나오는 말이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이제 녹색으로 연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병렬 구조는 동사 모양의 두 개가 넘어가서 앞에 있는 동사하고 뒤에 있는 동사의 모양을 잘 맞춰야지만이 미술이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구분이 잘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글을 읽는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질 때 동사 모양을 자칫 잘 맞추지 못하면 실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글을 쓸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앞에 있는 동사 모양을 잘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만 부탁을 할게. 병렬 구조 단원이니까 병렬 구조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병렬 구조가 아닌 이렇게 1, 2, 3, 4, 5나 A, B, C가 나올 때는 반드시 네모 앞에 and나 but이나 or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동그라미를 쳐서 스스로 머릿속에 병렬 구조라고 인지를 한 다음에 풀면 됩니다. 병렬 구조란 말을 쓸 필요는 없는데 대신 and에 동그라미 치는 자체가 이건 병렬 구조 문제니까 앞에 있는 동사 모양과 뒤에 있는 동사 모양을 맞춰야겠다, 이걸 가지고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켜주면 좀 좋을 것 같고, 해석이 솔직히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비슷한 단어끼리 맞추면 돼요. 물론 이제 지금 해부란 말이 좀 많이 모호하긴 하지만 이걸 땡기면 경험하고 인지하고 그럼 딱 맞잖아요. 경험한다는 뭔 말이니까 예술 작품 본다는 뜻이니까 본 다음에 인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말끼리 연결하면 훨씬 더 빨리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to recogniz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and나 but이나 or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고 푸는 게 원칙이 되겠고, 이제 어법상 연결할 수 있는 형태를 파악하는 그가 되든가 이르게 하지 말고 해석으로 풀고 비슷한 뜻끼리 연결하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좀 멀리 보고 동사가 좀 비슷한 단어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머릿속에서 굉장히 꼬입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리스토란 말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여러분이 이제 미술관에서 보고 있는 그림은 100% 가짜입니다. 네, 진짜 놔둘 수가 없잖아요. 누가 갑자기 칼로 이렇게 한다거나 불을 확 질러버린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넘어져가지고 박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진품을 놔둡니까? 그래서 다 가짜가 있는데, 진품들은 어디 있냐면 밑에 복원실에서 사람들이 다 복원을 하고 있어요. 실은 그것도 그럼 진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복원하는 사람들인데 그 복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 예술가들의 의도를 잘 존중을 한 다음에, 하지만 동시에 예술을 그림을 코이어는 더럽다. 자, 그러면 동사 모양은 앞에 ing가 없네요. 실은 이런 경우는 이제 거저 먹는 문제가 되겠죠. 실은 이제 수능 문제 정도 나오는 병렬 구조는 너무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동사 모양 거의 안 주고 그냥 거저 먹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지독하게 내죠. 학교는 지독하게 낸단 말이야. 4줄짜리 3줄짜리 문장 이런 거 가지고 병렬 구조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교에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리멤버 뭐한 것, 기억한 것은 컴퍼스를 본 것,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아까부터 보니까 순서가 반대로 돼 있지. 해석으로 푼다 그랬는데 마블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무슨 말인지 본 거 같지 않아? 생각해보면 갑자기 본 거 같네. 네? 마블링. 마블링? 아 바블링. 아 바블링도 되는군요. 쌤 영화 제작사 이야기하려고. 네, 그렇죠. 이거잖아요. 놀라다란 말이 대부분 수동태인데 마블만 자동사입니다. 마블만 자동사입니다. 마블만. 마블도 그럼 놀라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놀람을 받는 것이니까 수동태로 쓰는데 마블만 그대로 써도 됩니다. 마블만. 이 한 단어만 자동사예요. 한 단어만.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잠깐 해석으로 하면 되게 어렵다. 기억하고 놀랬다. 이것도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되고, 느낌이. 또는 본 것도 기억나고, 놀란 것도 기억, 이것도 되잖아요. 그죠? 네, 은근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겠어. 됐습니까? 콤파스, 바늘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뭔지 알겠지? 이게 머릿속을 한번 꼬이면 끝도 없어. 나도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은 구조를 보고 연결하거나 같은 단어끼리 연결하는 게 가장 속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뒤에 구조를 보고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안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컴퍼스가 우리말로 없죠. 아 나침판이구나. 나침판. 나침판을 보고 나침판의 바늘이 북쪽을 향한 것을 놀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놀랐다잖아. 네, 그거를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기억하고 놀랐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잘 하시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뭐 도전인데 이건 오늘 도전은 좀 어렵진 않고요. 이거 교수라고 합시다. 교수가 누구한테? 학생한테 have 뭐 했다? 시켰습니다. 뭐 하라고 시켜? read personality description of someone. 어떤 사람의 성격을 읽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요약하라 그랬습니다. 뭐를? 성격을. 이러면 되겠네. 자 봐. 교수는 시키고 학생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교수가 하는 일이 될 것이고 모양이 똑같잖아. 그죠? 아니다. 이거 꼭 반대로 돼 있더라. 아까부터 헷갈리게. 일부러 그런 겁니까? 파란색으로 쓰면은 교수가 하는 일이 되고 핑크색으로 연결하면 학생이 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수가 시키고 교수가 하게 됩니다. 학생은 펑펑 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연결을 해야 교수가 시키고 학생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병렬 구조를 잘 연결하는 얘기죠. 아까하고 비슷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목적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뭐하고? 읽어라. 두 번째 뭐하고? 요약해라. 이렇게 되겠죠. 한번 잘못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팍 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봐야 돼요. 서브시퀀트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후반부 세션에서 이치모더 각각의 어머니는 에스크 뭐라고 부탁을 받았냐면 watch play session 플레이 세션을 보는데 that 그 플레이 세션은 was video taped earlier 그 전에 비디오 탭으로 녹화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말을 하냐면 크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여자가 생각하기에 아이가 느끼는 것. 비디오를 보고 나서 아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보십시오. 이거죠. 엄마가 부탁받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됐죠. 만약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 부탁받고 말해버린 게 됩니다. 이미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5번) 볼게요. Once you have a basic grasp of vocabulary. 아, 어렵다. grasp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once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만약에 어휘의 기본적인 이해가 되었다면 you stop. stop이니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요. 뭘 하지 마라? thinking in own language. 즉 한국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번역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한국말로 생각하지도 말고 번역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뜻이. 이게 긍정 부정이 되는 거죠. 한국말로 생각하는 것과 번역하는 것은 같은 행동입니까? 같은 행동이지. 왜 같은 행동이야?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가장 좋은 그 영어의 단계는 그겁니다. 굿모닝이 굿모닝으로 들려야 돼. 굿모닝 해석합니까? 안 하지. 이 정도가 되면 가장 좋은 영어 단계입니다. 굿모닝이 굿모닝으로 들리면 돼. 굿모닝이 머릿속에서 GODMORNING 해갖고 마침표해서 괄호치고 아침 인사 안녕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이러면 이미 늦어요. 이제 독해는 상관이 없는데 듣기하고 말하기 할 때는 진짜 머릿속에 잉글리시 브레인이 하나가 들어있지 않으면 말 못합니다. 그때까지 시간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으면 뭐 하지 말라고? 한글로 생각도 말고 한글도 번역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 그럼 뭐도 하지 말고 얘도 하지 말고 얘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야 돼? 이렇게 연결해야 둘 다 부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안 그러면 앞에 건 하고 뒤에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또는 앞에 건 하지 말고 뒤에 건 하라는 얘기니까 완전히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이건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잘못 연결하면 앞에 거는 하지 마시고 뒤에 건 하십시오 하고 헷갈리겠죠. 한글로는 생각하지 말고 번역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밑에 이렇게 적어가면서 천천히 하게 되겠으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마지막 끝. 라이크는 전치사이므로 ing가 옵니다. 선생님 라이크는 뒤에 투부정사도 오고 ing 넣는다고 배웠는데요. 그거는 동사일 때죠. 여긴 동사가 아닌데 is가 있으니까. 네, 우리 학원 애들은 아마 동사대리가 아니니까 라이크가 동사 뜻이 아니다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중학교 때부터 설명을 하는 거니까. 뒤에 두 문제가 더 있죠? 고르는 거? 고르는 거 해줄 거야. 기억납니까? 어제 내가 했다 그랬죠. 오늘 나올 거라 그랬어. A, B, 인데시가 분명히 나옵니다.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머릿속에 A, B, 인데시를 머릿속에 받고 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쓸 때 절대로 4개 이상은 열거하지 않아요. 그 뭐라 해. 다음 문장으로 빼라 그래요. 항상 3개 정도를 열거하기 때문에 A, B, 인데시고 문장이 길어질 때 end로 연결되는 부분을 명쾌하게 채지 못하면 문장 전체를 잡아챌 수 없으니까 이런 연습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하는 일이 3가지인 것을 열거하고 있는 그림 같습니다. 아 길다 이거. 봅시다. He used a bicycle. 자전거를 사용해서 improve efficiency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윈드밀이 뭐지? 풍차. 이제 한글 모르겠어. 이제 큰일 났어. 아까처럼 이제 한글을 번역이 안 된다 지금처럼. 큰일 났어. 풍차가 제너레이트 뭐를 생산할 수 있냐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for his parents' house 부모님 집에서 his next goal 그 다음 목표는 뭐다? 이렇게 하겠죠. 고스는 선생님 그 저기 앞에 모양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어놨대요? 이거 같아요, 그죠? 목표가 학교를 가면 되겠습니까? 목표는 학교를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해석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건 비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겠어? 설마 목표가 학교를 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쓰면 비문이 되죠. 여러분의 수준에서 영어를 쓰면 이게 비문이 된단 말이야. 여러분의 수준에서 영어를 쓰면.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 그 동사 모양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이니까 글 쓰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글 읽는 사람한테도 그 동사 모양을 두 개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므로 병렬 구조는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어. 이들이 머리를 짜야 돼. 하지만 아까쯤처럼 구조를 보고 파악한다거나 목조가 똑같으니까 그 동사를 같이 본다거나 또는 비슷한 단어끼리 연결하는 것 이런 좀 재주를 발휘하면 훨씬 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해봐라. 9번 맞아 틀려. 100% 틀리죠. 왜냐 앞에 투부동사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밑줄을 이렇게 쳐서 밑줄 앞에 엔드 동그라미 쳐서 병렬 구조 좀 밝히면 좋겠고 be capable of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be able to랑 비슷한데 able to는 원래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capable of는 그 이상의 능력을 항상 말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하고 상관없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목적어가 똑같은 게 명쾌하게 보이죠? 어떻게 고쳐야 돼?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은 이게 목적이야. OX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2번 맞아 틀려. 지금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이밸류에이트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뜻을 모르면 병렬 구조는 문제는 실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석 문제인데. 자, 잘 봐. 사람은 분석, 책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럼 평가는 누가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파란색하고 연결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이밸류에이트지. 네, 저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여기하고 모양이 똑같다 그래서 가까우니까 이걸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제 책이 이야기를 하고 책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엔드가 없네요. 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커팅 에어도 하고 플링티스도 하고 컴마가 엔드 앞에 있으면 좋겠죠. 트리팅 메디컬 컨디션도 합니다. 세 가지를 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번은요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서 좀 어려운데 우선은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장소라고 적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왔기 때문에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올 때는 도치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 있는 주어를 소개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텔레비전 위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사진이 크게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말해야 사진한테 더 포커스가 가는 것이고 사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그러면 크게 느낌이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장소를 먼저 말해서 소개를 하는 배경을 깔아주고 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닐 암스트롱이 첫 번째 뭐 하고 있고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닐 암스트롱이 뭐 하고 있고 미국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글이기 때문에 ing 모양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솔루트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풀 수가 없으니 혼자 풀 때는 밑에 단어 뜻을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첫 번째 우주인에다가 60년대 지금 우리는 2018년이 돼도 못 가고 있는데 달을 네, 칼라 TV도 나오기 전에 미국은 소련하고 엄청난 경쟁을 해서 이제 소련이 먼저 실은 운송이 띄웠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는 스파이들이 많아서 다 이제 빼갖고 오고 과학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기술을 소련 기술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이 이제 먼저 유인 즉 사람이 있는 걸 먼저 띄우게 됩니다. 그게 주작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 길이 없고 우리는
최근에 뭐 퍼스트맨이라고 영화가 나왔잖아요. 네, 관심 있는 사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닐 암스트롱에 관한 영화입니다. 닐 암스트롱에 관한. 네. 그래서 뭐 갖가지 뭐 추측이 난무하긴 한데 뭐 그거는 다 설에 가까운 것이니 나중에 밝혀질 때까지는 모를 것 같고 여러분은 뭐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뭐 그런 얘기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글이 좀 긴데 여기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한다는 내용이죠. 이제 뭐가 없구나.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해서 자기 휴가를 잘 지낸다는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휴가를 보내는 것이 1번, 두 번째 휴가를 보내는 것이 2번이고 밑줄 앞에 5에 동그라미 쳐서 병렬 구조임을 밝히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또 투부정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아예 틀렸다고 봐도 되겠죠. 바꿀 수 있어야 돼. 서술형은 절대로 OX로 안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학원에서 한 5년쯤 됐는데 객관식으로 된 책을 싹 치웠습니다. 안 해. 그리고 이런 걸 충분히 연습을 하면 객관식은 더 쉽게 풀리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연습을 하고 평상시에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게 낫지 객관식으로 평상시에 연습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수학이나 어떤 과목이 됐든지 간에 뭐 네모 채워보고 직접 써보고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야 그게 이제 정형화되어서 시험 포맷으로 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시험 포맷으로 된 것을 계속 풀어보면 공부는 안 하고 문제만 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아는 게 있어야 뭐 1, 2, 3, 4를 따지죠. 그래서 문제는 적게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엔 애들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자, 상관대복사를 가겠습니다. 상관대복사는 이제 and나 but이나 or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병렬 구조가 적용이 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나돈니 A, but also B 같은 경우에서 A하고 B가 같은 모양으로 연결되는 게 병렬 구조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 앞에 모양과 뒤에 모양을 맞추면 되어서 ing면 ing를 맞추고 투부동사면 투부동사를 맞추면 되는데 약간 투부동사를 생략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생략을 거의 안 합니다. 라는 말은 안 합니다. 이게 거의 안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뭐라 해야 되지? 틀리진 않는데 그렇게 쓰면 몇 살 잡고 이렇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 쓴 모양만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스의 엔드비 이렇게 되죠. A하고 B의 모양을 똑같이 맞춥니다. 나돈니 A, but also B죠. A하고 B의 모양을 똑같이 맞춥니다. 나 옛날에 글 쓸 때 보면 at work 같은 거 나오고 듀링 플레이 같은 거 나오면 듀링 같은 단어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쓰는 게 원칙. 쓰는 게. 그 다음에 여기는 형용사인데 여기도 왜 형용사냐면 전치사도 형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프리프라는 단어만 여기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프리프는 무슨 말?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모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 to B, 두 번째는 A rather than B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책은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 책도 설명을 하진 않고 예문만 있어요 지금. to가 나올 때는 명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rather than일 때는 투부동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to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약에 이전에 뭐가 오면 동사가 오면 동명사 모양이니까 ing로 써야겠죠. 이렇게 써놓고 봅시다. 이렇게 써놓고 보자고. 1번을 쓰겠냐 2번을 쓰겠냐. 2번. 왜 2번을 써요? 긴데. 절대 1번이죠. 10글자 써도 되고 5글자 써도 돼. 어떤 사람이 10글자 쓰겠어요? 내일 학원 와도 돼 안 와도 돼. 그러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알아요. 절대 안 옵니다. 절대. 그래서 긴 표현이 있다고 해도 안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 적도 없어. 한 번도 못 봤어. 일본어로만 쓸까? 그럼 일본어로 쓰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to 다음에는 대개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 ing를 쓰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죠. 그럼 저 2가 전치사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to라는 단어가 뭐뭐 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prefer는 B보다 A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선호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비교의 느낌으로 봐야 되는데 그 ing 모양과 to라는 단어의 해석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해석이 더 잘 되겠죠. 왜? rather than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to가 생략되기도 했네요. 실제로 밑에 절대 안 써. 누가 저렇게 써? 고리타분한 인간이야. 밑에 쓰면 됐냐? 밑에 또 해볼까? 자, different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뜻이니까 A하고 B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하고 B의 모양을 똑같이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추면 돼? 그렇죠. B입니다. 문제 너무 성의 없게 냈죠. 이건 좀 해석을 해볼게요. 좀 기니까. 테디베어 이펙트는 피노미는 어떠한 현상인데 in which 그 현상에서 패시브 소극적인 리스너 듣는 사람이 appear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give wisdom 지혜를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구한테? 스피커 말하는 사람한테. without doing anything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뭐 빼고는 듣는 것 빼고는. 아 어렵다. 됐나요? 됐습니까? 행동과 듣는 것을 비교하는 글이죠. 듣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해. 즉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테디베어 이펙트. 왜? 테디베어는 그렇죠. 죽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생물 뭐 무생물 한국어 약해 끝났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테디베어는 가만히 멍청하게만 있잖아. 근데 그 테디베어처럼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테디베어 이펙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더데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본 사람 무조건 챙겨야 돼요.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안 외우면 해석 못합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으니. 자, 병렬 구조를 정리할게요. A, B, and C의 구조에서 A하고 B하고 C의 모양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C의 네모를 결정하거나 C의 밑줄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C 앞에 and나 but이나 or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먼저 쳐서 이게 병렬 구조 문제다라고 인지를 해야 돼. 이게 먼저야 먼저. 이걸 안 하면 못해 아무것도. 동그라미 치는 것 자체가 뭐냐고? 이게 병렬 구조 문제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는 과정이야. 동그라미를 쳐. 알고 있어도 억지로.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 문제니까 앞에 있는 모양과 뒤에 있는 모양을 맞추면 되니까 해석으로 구분을 하지만 아까 지금처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구조가 비슷하거나 즉 아까 목적과 똑같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또는 뭐 단어 뜻이 비슷하거나 아까 뭐였어요?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져야 됩니다. 말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롭습니다. 대상할 게 없는 거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사나 분사구문이나 병렬구조는 왜냐하면 해석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